전동기 제어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와 부하로 동작시킬 플랜트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과 전력변환장치가 필요합니다. 전력변환장치에 제어기를 구성을 하여 전압 입력 또는 피트블램 입력으로 전력변환장치를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전류 센서, 속도 및 위치 센서를 필요에 따라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제어기는 위치 제어기, 속도 제어기, 전류 제어기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서버 제어라는 것은 위치, 속도, 가속도 혹은 토크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 제어를 위해서는 전압 제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가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제어하며 이 전류는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 제어나 토크 제어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블록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압이 들어오면 시스템에 모터에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역기전력과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이 되며 이 전압은 전류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 전류는 토크 계수와 곱해져서 일렉트리컬 토크가 되며 부하 토크와 합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가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속도는 기계적인 관성과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속도는 다시 백 EMF 상수에 의해서 전기자 전압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만을 제어하고자 할 때는 전압만 제어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 전압이 들어오면 속도가 결정이 되며 이 속도는 전기자 저항하고 인덕턴스에 들어가서 전류가 되며 토크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를 제어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전류를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이 전류를 제어를 한다는 이야기는 곧 일렉트리컬 토크를 제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렉트리컬 토크가 부하 토크가 결정이 돼서 가속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속도지만 여기서 이 토크를 제어를 함으로써 여기에 1차 지연 요소인 이 전달함수를 지나감으로써 이 가속도가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를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이거의 시간적인 그 기울기를 제어하는 것이 이 일렉트리컬 토크와 부하 토크의 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전달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정기적인 1차 지연 요소의 시정수와 기계의 1차 지연 요소 시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전류 제어기, 속도 제어기, 위치 제어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전류 제어기가 제일 하부에 존재하는 제어기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가장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위에는 속도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류 제어기보다 높게 속도 제어기를 상위 제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류 제어는 결국 오메가 도트를 제어를 하게 되는데 가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죠. 가속도를 제어를 하는데 이게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류 제어기를 넣지를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차피 프로세서로 이 제어 계통을 구현을 하는 경우에 전류 제어기를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전류 제어기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가적으로 전류 센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상위 제어기로 속도 제어기를 꾸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기, 전류 제어기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와 부하의 속도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 이 부하의 각도를 우리가 암의 각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위치를 제어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상위 지역에 위치 제어기를 존재를 하게 위치 제어기를 구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제어는 보통 여기서 속도까지 일단 마치게 되는 거고, 서버 모터로서 AC 서버 모터를 쓰는 거죠.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속도 제어기 정도가 이제 구현이 되게 되는 거고, 그 위에서 서버 제어기는 위치 제어기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에서. 그래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인버터를 우리가 설계하는 제어기를 어디까지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어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은 GP로 나타내며 제어기는 KP로 나타냅니다. 시스템의 출력은 Y이며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은 U로 표현을 합니다.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출력이며 비례제어기의 출력 U는 KP와 에러를 곱한 것입니다. 입력분의 출력을 전달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상 수식의 전개에 앞서 편의상 S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출력입니다. 출력은 에러와 KP가 곱해진 것, 남 GP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에러 부분을 이 수식에서 없애야 전달함수가 구해지므로 에러에 대해서 묻고 위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Y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Y 텀을 다음과 같이 묶어서 정제하였습니다. Y와 R에 대하여서 전달함수를 나타내면 1 플러스 kg 분의 kg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적분제어기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입력은 K와 L를 적분한 것입니다. P제어기 부분을 S분의 K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분제어기를 비례제어기에 대체를 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적분제어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례제어기 개수와 적분개수가 병렬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은 KP와 KI의 S의 괄호 에러가 곱해진 것이 U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블록 선도에서 다음과 같이 병렬로 구현되어서 이것의 합이 PI 제어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U와 레퍼런스의 전달함수는 G와 K, G와 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달함수에서 G 부분을 PI 제어기로 대체를 하면 1 플러스 KP 플러스 S KI G의 KP 플러스 S의 KI G로 전달함수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U가 아니고 Y입니다. 시스템의 오차가 지역이가 동작함으로 에러는 달라지겠지만 콘스탄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P지역이는 에러와 KP가 곱해진 것이고 I지역이는 이 에러를 KI의 개인에 대해서 적분하기 때문에 쭉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기울기는 KI가 됩니다. PI지역이는 I지역이와 P지역의 합이므로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PI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랜트 전달 함수를 S 플러스 2분의 1로 하고 PI지역을 P개인, I개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플랜트 전달 함수의 정상상태 응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종치 정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플랜트는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때 스텝 입력을 주면 S분의 1이 됩니다. 여기에 S를 곱하게 되면 S분의 1과 약분이 되며 최종적으로 전달함수는 S 플러스 2분의 1로 됩니다. 여기서 S를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치는 2분의 1로 됩니다.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와 GC를 곱하게 되면 S 플러스 2분의 1분의 1 다음 컨트롤러를 S로 통분을 하면 KP에 S에 KI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플러스 GP에 GC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는 1 플러스 GP, GC분의 GP의 GC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S와 S 플러스 2, S와 S 플러스 2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KP항을 바깥으로 빼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의 0이 되기 위한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부호 마이너스를 표기를 해도 되고 원칙상으로 마이너스 부호를 표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보드 선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편의상 TC분의 1로 시정수로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TC분의 1의 제로점에서 기울기를 20dB로 그려주면 오픈루프 보드 선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위상은 절점에서 90도로 느려지게 됩니다. 다음 프리퀀시가 꺼지면 90도가 증가가 돼서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픈루프 특성으로
원래 S 플러스 2분의 1의 그 보드 선도가 결점을 만나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체 개인 KP를 이용을 해서 이 보드 선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픈 루프를 클로즈 루프를 시키게 되면 보드 선도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0dB죠. 0dB가 되고 이때 입력대 출력 게인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컷오프 프리퀀시 이하의 영역에서는 정상상태 오차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P지역이와 PI지역이 정상상태 오차를 살펴보겠습니다. P지역에서 블렌트는 S 플러스 2분의 1 지역이로 P 게인은 10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페루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으며 10을 대입하여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계산될 수가 있습니다. 최종치 정리에 의해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의 최종값은 정상상태 값은 12분의 10으로 정상상태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전달 함수가 S 플러스 2분의 1이고 지역이의 P 게인과 I 게인의 적분을 지역이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페루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KP를 2, KI를 10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페루프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상태 오차는 S를 제로로 다 놓게 되면 10분의 10으로 1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상태 오차는 제로가 됩니다.